64년도 미스 여군 선발대회가 5월 14일 육군본부 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엄격한 시험사 끝에 영예 미스 여군 진해 김명자 하사 장군한테서 특정 여군을 찍어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면 여군 중사와 하사입니다. 군대 간부 사이에서 여성 초급 간부는 얼중의 어린 처지입니다. 공군 참모총장까지 보고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이미 규정과 매뉴얼은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That there were probably 20,000 men and women who were sexually assaulted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last year. These are blue-on-blue assaults. It cannot stand. 입만 열면 미군을 칭송하는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은 이런 점은 왜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권혁철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8월 12일에는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엔 육군 부사관이 직속 상관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 보복과 협박 등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6회 공군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 성폭력 사건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2014년 육군 5암흑의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뒤 괴롭힘을 당하자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뉴스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전부터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 통계를 보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을 근절하라고 대통령, 장관, 참모총장이 거듭 지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도가 없거나 허술한 탓일까요? 성폭력에 대처하는 군 법률은 군형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에는 1차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고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군 성폭력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군대에도 사회 직장처럼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방부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신설하고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규정과 매뉴얼은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규정과 매뉴얼에 빈틈도 있지만 대체로 갖출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군 간부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시스템, 피해자와 가해자 적시 분리 조치,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민간 상담관 제도, 성범죄자 무관용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를 했다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일선 부대에선 그나마 있는 규정과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지켜질까요? 개인, 군대 문화,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경우 더 큰 문제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제만 터지면 매번 개인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2014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때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자인 이마묵의 병장을 지목했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공군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군사경찰 및 검찰의 무성의 무능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무능과 무성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악마 같은 가해자와 무능한 수사관에게만 비극적 사건의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선임 중사가 자신의 지인 개업식에 피해자를 참석시키려고 건물까지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임 중사는 업무와 무관하고 민간인인
지인의 개업식 회식에 왜 여성 부사가 참석을 강요했을까요? 여군을 성적인 대상으로 봤기 때문일 겁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군을 동료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미스 여군 선발 대회가 5월 14일 육군본부 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대회에는 육군본부를 비롯한 예하 각 군에서 예선을 거친 11명의 미인 후보자가 군대에서는 참가했는데 1972년까지 미스 여군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는 군복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씨는 육군 중령 출신입니다. 1988년 그가 대위 시절인데요. 장군한테서 특정 여군을 찍어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우진 전 처장은 처음에는 그 여군이 아프다고 외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장군의 참모가 전화를 걸어와 빨리 보내라고 욕설로 독촉을 하자 그 여군에게 전투복을 입혀 보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여군, 어쩔까요? 분위기가 사회적이었죠. 부하 여군은 부대로 복귀했지만 이 일로 피우진 대위는 보직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1988년 군대만의 문제일까요? 2008년 3월 새로 취임한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인사차 들렸는데요.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상희 전 장관은 육군 대장 출신이죠. 장군들의 원기 보충 상대인 여군, 군 고위층의 여군에 대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부대식 되면 지휘관 옆자리에 젊은 여군을 앉히곤 했습니다. 언뜻 농담 같지만 군에는 성군기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군기 위반 사고라고 부릅니다. 국방부는 2008년 성군기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일선 부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남녀 군인 및 군무원의 신체 접촉은 악수만 가능하다. 남녀 군인 및 군무원 2명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회식 자리에서 2차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군기란 용어에 나타난 군의 관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 사고는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흩어지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런 접근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군과 해군, 육군에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면 여군 중사와 하사입니다. 지난해 군 성폭력 사건 771건 가운데 하사 중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59%입니다. 2017년 전체 군인의 5.5%였던 여군 비율이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이 절대다수인 군 조직에서 소수자입니다. 게다가 하사 중사는 간부 중 계급이 낮습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유계 질서가 있는 군대에서 계급은 곧 권력입니다. 군대 간부 사이에서 여성 초급 간부는 얼중의 어린 처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권력에 의한 성착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여군의 적은 남군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여군은 남성 군인들을 양군이라 부릅니다. 군 복무하며 받은 성차별 경험을 피우진 전 처장은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책에서 폭로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군인 정신은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양군이었다. 피 전 처장 말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군 성폭력 사건이 큰 문제가 되기 전까지 다수 남성 군인들은 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곤 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왜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군 참모총장까지 보고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아마 성폭력을 군의 본질인 전투력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일탈행위나 범죄로 본 것 같습니다. 미군에서도 성폭력은 아주 심각한데요. 인식은 한국군과 많이 다릅니다. That there were probably 20,000 men and women who were sexually assaulted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last year. That's 1% of the force. If we had 20,000 killed or wounded in Afghanistan or Iraq, those are casualties. That's huge. That's significant. And that number hasn't significantly been reduced over time. These are blue-on-blue assaults. It cannot stand. It has to be resolved. So yes, my mind is... 지난 5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미군 지휘관에게도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자신의 지휘권 밖으로 빼내 군검찰에 맡기는 방안에 수십 년간 저항해 왔는데요. 밀리 합참의장은 지휘관들은 군내 성범죄 처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부하들로부터 잃었다. 군 지휘 체계에서 군내 성범죄 사건 기소권을 떼어내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미 육군 참모대학 전략연구소가 2003년 발간한 그들은 왜 싸우는가? 라는 책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이라크 병사를 대상으로 전투에 나가 싸우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동료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We got a Black Hawk down. We got a Black Hawk down. For survivors, secure the... What you do right now. No one gets left behind. Roger. 총탄과 포탄이 날아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터에서 병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앞뒤에 있는 병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에는 병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이자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전후회가 무너지면 전투력이 무너집니다.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미군 입장에선 성폭력 사건은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큰 문제입니다. 입만 열면 미군을 칭송하는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은 이런 점은 왜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국방부와 국군 지휘부가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합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는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현행 군사법제도는 한마디로 지휘관 사법입니다. 지휘관은 군사법제도를 군 지휘권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현재는 변호사 자격도 없고 법관도 아닌 일반 장교인 지휘관이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통해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장교를 재판부에 넣어 자신의 뜻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형량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군지휘관은 민간 사회로 치면 지방경찰청장, 지검장, 법원장을 모두 합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휘관이 수사, 재판, 형집행에 모두 개입하는 군사법제도를 두고 조선시대 원림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지휘관의 진급, 보직에 악영향을 줍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하나같이 성폭력 사건을 엄폐 축소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군사법제도를 따로 두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단 상황이고 군이 전쟁을 대비하는 특수한 조직이라 군의 지휘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군 전투력을 보존해 군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DP에서 주인공 안준호 이병이 스님을 때려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창은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인데요. 국군 창설 이후 쭉 있다가 2020년 없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신을 구속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장주의는 현대 법치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군 지휘관이 영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병사를 영창에 보내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군사법제도란 특수한 예를 인정한 것은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군 성폭력 사건처럼 군사법제도가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올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사회와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요구하거나 권고했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굳이 군사법원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 등 선진 외국 사례를 봐도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용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19년 보통 군사법원에 들어온 사건 2839건 중 92%인 2611건이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는 관련 없는 일반 형사범죄여서 군인이 굳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비상계엄과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법사위는 2심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성범죄 등은 1심부터 민간수사기관에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일부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 초 한국 사회에서 미투 열풍이 불었고 올 들어 공군해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사법제도 틀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반쪽만 바뀐 셈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군사법 제도를 더 뜯어 고쳐 억울한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군사법 제도를 보면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떠밀려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력과 감시가 더욱 필요합니다.